경북대학교 불교 학생회 경불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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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 체인지가 경불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경불회 지도교수 사회복지학부 성희자 교수입니다.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보내드려도. 반갑습니다. 경불회는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동아리입니다. 오래된 학생들은 역사다 그렇죠. 네, 학생들은 지금 170명에서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전국 대학생 그 불교연합회 중에 제일 많은 숫자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예. 지도 교수님의 영향력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네. 동아리방도 아주 예쁩니다. 네, 연등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주석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는 마인드 체인지 시간이 되어서 우리 네. 학생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경우는 없겠죠. 특히나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저도 이곳 경북대학교 불교학생의 학생들을 만나러 오면서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과연 어떤 고민들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지 사실은 조금 긴장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BBS 불교 방송 마인드 체인지에서 경북대학교 불교 학생회 170명이나 되고 또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요. 질문의 내용들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을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없는 분이 없겠죠. 네, 가장 먼저 우리 고민을 좀 함께 나눠주실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4학년 응용생물을 전공하고 있는 최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제 직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거를 전공을 살릴지 말지 고민이 많은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네. 약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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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이제 4학년이 되셨으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최재훈 군께서 나는 학창 시절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취업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20대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뭔가 이 사회와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공 응용생물학과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그 우리가 뭐 전공한 것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전공과는 전혀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전공과는 전혀 반대로 출가해서 수행자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어릴 적 꿈이 무엇이셨나요?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응용생물학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드라망처럼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나를 잘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 응용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딱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님은 항상 네, 네. 그럼 돈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돈이 되느냐 항상 물어보는데 아버님을 네. 제가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부모님한테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네. 저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나무 의사. 나무 의사. 의사라는 네네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지금 네. 뭐 메디컬은 아니지만 네. 네, 식물이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네. 직업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굉장히 비전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지구 환경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지키고 세상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부모님을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재훈 군이 그만 타당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냥 부모님 몰래 한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최재훈 군의 그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무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나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좀 솔직한 이야기, 네,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옆에 계신 우리 같은 학생들께서는요?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원을 왔는 거예요. 저는 네. 집에서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네네. 늘 항상 그러셨는데 무시하고 왔기 네. 때문에 꿈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하지 않으시죠? 조금은 후회는 한데 아니 어떤 부분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원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저는-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전 마케팅 공부를 네네. 하는데 네. 이게 마케팅보다는 이제 소비자 심리 쪽에 조금 더 가깝고 네. 이제 그러니까 브랜드를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거의 대부분이 거의 심리 쪽이어서 오히려 심리학과가 더 맞지 않나 네. 그런 들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회통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케팅 공부하시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도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자기의 어떤 신념대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이 자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재훈 군의 이제 그 고민이라고 하면은 고민이지만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야 되는 어느 하나 관문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그냥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갈 것인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신념을 가지고 부모님과 소통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조금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꼭 하시고 싶은 멋진 나무 의사가 되시기를 우리 박수로서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네, 참 그래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다 다른 거잖아요. 부모님은 먼저 이 길을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제분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은 가지 말고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역할도 사실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100% 성공보다는 젊은 시절에는 조금의 실패도 가져오고 조금의 시행착오도 가져왔을 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건 간에 큰 하나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최재훈 군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젊은 불자들도 많으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네, 보람찬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계속해서 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영학부 마케팅 전공이고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다쳤는데 이제 강아지 때문에 다친 거였어요. 어떠다가요? 제가 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자는데 좀 많이 건드려서 강아지를? 네. 강아지가 우리 학생을? 네, 물었어요. 네. 물어서 입원을 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왜 입원했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늘 항상 물어보면 제가 이제 강아지한테 물렸다 하면 강아지를 계속 파양하라 하거나 이제 왜 죽이지 않느냐 뭐 안락사를 시키지 네. 않나 하거나 안 그럼 왜 안 보내냐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데리고 온 강아지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싶기도 해서 살짝 좀 네네. 속상했어요. 강아지 키우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3년에서 4년 그 접어든 강아지를 네.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릴 때부터 키웠던 거예요. 네. 네. 혹시나 자다가 네. 강아지의 몸을 눌렀다거나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강아지가 네. 강아지 집이 마당이 따로 있는데 네. 그 자고 있는 걸 제가 막 깨웠어요. 깨워서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야생성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보호 본능에 의해서 저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다가 왜 강아지를 데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네. 막 깨웠는데 이제 자기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놀랐나 봐요. 그 강아지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잘못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강아지가 주인을 물냐 이렇게 늘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아지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는데 건드렸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 손을 탁 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고 나서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경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은 뭔가 강아지가 심리적인 거나 어떤 메디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얘가 네. 야생성이 강하고 조금 예민한 아이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행동 교정도 다녀봤는데 그냥 예민하대요. 얘가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다녀도 보고 했는데 그냥 얘는 예민한 애기여서 좀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늘상.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네. 원하는 친구고 네. 딱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생체 리듬을 알고 있는 견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우리가 다치고 나서 간 거예요, 그게. 저희가 다치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어떤가요? 우리 옆에 있는 네, 학생께서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혹시 강아지 네. 저는 강아지를 그냥 마당에서 그냥 시골 본가에서 네. 본가가 시골이어서 시골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데 네. 강아지가 이제 주인을 물면 뭐 안락사 시켜야 된다, 뭐 주인을 어떻게 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으시죠. 네, 또 걱정이 되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그렇죠. 가족을 뭐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락사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저도 한 15년 정도 강아지를 네. 키우다가 네. 몇 달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네네. 그래서 가족 같은 그 강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네. 공감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족한테 아무리 저희를 힘들게 해도 뭐 안락사를 시켜라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제 입장에서. 또 이제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개에게 물렸다고 했을 때는 광견병 주사를 맞은 개인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 보면은 강아지의 그 심리를 잘 또 이렇게 보담해 주면서 좀 트레인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예민한 강아지의 또 품성을 알고 계시니까 네,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밤에 깨우는 일은 없도록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아지의 어떤 그 성향도 인정해주고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안락사라는 말이라든지 또 파양해라는 말은 참 마음 아픈 말이죠. 그 말은 사실은 네, 안 들으신 걸로 하시고요. 네, 인정해주면서 가족이니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지만 동물의 성향을 잘 인정해주면서 좋은 인연으로, 네, 좋은 가족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에 엄청난 많은 우리 인구들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직종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동물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공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특히나 우리가 좀 사람의 존재가 더 우열한 존재이니까 말 못하는 그런 동물들과 또 그런 존재들을 잘 인정을 해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인드 체인지는 경북대학교 불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고민에 대한 이야기 어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응용생물학과 대학원 1학기 차에 재학 중인 송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갖는 고민은 네. 보통 저희가 직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학교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 경우, 성격이 정말 네. 많이 다르고 네. 화를 내는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에 혹시 저분은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응용생물학. 그런 경우에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느껴서 네.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주로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던가요? 예를 들면 잘못을 했을 때 그 지적하는 과정 같은 게 저 네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짚어주면서 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좀 화를 내거나 네. 이제 좀 심하면 혼자 욕을 하시거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안 볼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좀 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분을 제가 미워하는 것도 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또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졸업할 때까지. 네.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또 상대를 쉽게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저는 항상 그대로인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그럴 때 수행의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럴 때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외롭고 추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그 선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뭔가 자신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환경들에 쉽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로서 조금 더 정말 그 대보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건 참 쉽지가 않지만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왜 저 선배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하고 비난하는 어떤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 알고 계시죠? 고진멸도. 네, 그 고진멸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 화를 내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를 이렇게 조금 관찰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것도 우리 송경미 양의 마음들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뇌하고 풀어낼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입으로 나의 고민과 고통이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 뭔가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고 조금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관조해보고 지켜보는, 저는 그런 약간 쉼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으로 인해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성제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해결 방안까지를 한번 스스로 찾다 보면 미움이란 감정도 조금은 희석이 되고요. 또 뭐 불쾌하고 또 화가 나는 감정도 약간 제3자 관찰자의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5 빼기 3은 얼마인가요? 2가 되죠. 네, 저는 수학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해인데 여기서 3을 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고 탐진치 이 삼독의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3을 싹 빼버리면 뭔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상대를. 때로는 나는 저런 말 듣기 싫은데 왜 나한테 저렇게 거친 말을 하지? 라는 진심이 생겨나고, 내가 저 선배보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더 잘했는데 왜 저 선배만 칭찬을 받고 저 선배만 빛이 나는 거지? 그것이 탐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 저 선배는 정말 나하고는 못 맞지 않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삼독 중에 치심이라고, 어리석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살짝 빼고 상대를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디 스님 쉽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해야죠. 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툼과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세상을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배려하고 양보했을 때 생겨나는 좋은 에너지를 보냈을 때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는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우리 같은 이런 동년배 친구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또 때로는 더 많이 공감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좀 물어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럼 말을 못해요, 늘 항상. 왜 화를 내냐고, 화 안 내고 말할 수 있냐고 늘 항상 물어본 다음에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며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켜서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네, 필요하다. 논리적인 네.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은. 제가 빠진 게 있었어요. 그냥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같이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것으로서 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인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저 사람을 지켜볼 것인가. 그 다음에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무조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너 이거 왜 가져갔어 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간 것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네.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지혜로운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 부분은 짚어주고 하지만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통상학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저번 1학년 작년에 1학기 때 이제 졸업 유예를 해가지고 네. 1년 동안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어서 뭔가 이제 부모님께서는 어떤 시험인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라고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네. 계산하는 그런 시험 그 시험이 준비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부모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니까 당연히 네. 취업 빨리 해라. 네. 그러려면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하라. 라고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3개월 뒤에 2차 시험이 있는데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갈수록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아끼려고 아끼는데도 먹는데 말고는 크게 돈을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부족하고 근데 이제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네. 2년 차, 3년 차 되는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계속 공부하면서도 이게 뭐 정말 집중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는 날이 너무 안 되고 네. 그런 날엔 정말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고 부담감도 생겨나고. 부담감이나 네. 그리고 좀 부모님한테 나름 호기롭게 준비 1년 해보겠다 했는데 안 됐을 때 다시 1년간을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안 됐을 때 과연 빨리 다르게 가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질 때 네.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금 좋을지 시험 준비하신 기간이 얼마 되셨다고 하셨죠?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1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약간 부담감이 더 생겨나시는군요. 부담감이 생기고 저 시험도 이제 100일도 안 남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그런데 이 같습니다.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스님을 꼭 뵙고 싶어서 시간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쓰시면서 나와주셨는데 한번 이제 시험을 정말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시험 자체가 1년에 한 번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도 다 이제 시험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부분인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저는 참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서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합격할 때까지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100일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100일 동안 마음을 조금 더 우리 경상도 말인가? 다구지게 단단히 잡수시고요. 그런 부담감은 나중에 생겨도 될 일이고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학생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것이 저는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도 우리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잠시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조금 뭔가 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리 좋은 수행법이 있죠. 잠깐 멈추고 잠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의 불성을 찾아보는 시간, 그것이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명상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시험 공부하시다가 독시나 시험 치기 또 바로 전에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분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30초 명상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 날숨, 들어오는 숨을 인식하고
또 나가는 숨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잠시 지금 아주 좋은 자세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무릎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시험 장소에서도요. 눈을 편안하게 감아주시고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입으로 이렇게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럴 때는 1, 2, 3, 4 명상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한 세트도 좋지만 조금 2세트, 3세트 정도 이렇게 1부터 10까지 천천히 들숨 날숨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 명상을 하시다 보면 그 불안한 마음도 조금 사라지고 또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 진짜 큰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1분도 좋고 30초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정진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또 부처님 전에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학과 2학년 이지연입니다. 네, 저는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네. 항상 뭔가 미루게 되고 약간 실천을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불안한 그런 네.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참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자꾸 미루게 된다라는 거죠. 과제도 미룰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때 원고를 최종 마감 날까지 딱 12시, 밤 12시까지 딱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글이 잘 쓰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조금 미뤄두는 어떤 그런 나의 습관을 짧게 오히려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들어요. 다만 이 이지연 양만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날 바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마감이 다 와야지만 글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 이 시험 공부 잘해서 시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난 그 과정도 사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맹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시험 걱정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과제도 걱정하고 시험도 걱정하지.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혹시 또, 미루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으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감. 네네 그런 것 네. 때문에 저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루는 경우가 많다. 우리 옆에 송경미 양은 어떠신가요? 저도 약간 미루긴 하는 편인데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네. 밀어서 그 스트레스를 에너지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성적은 좋으신 거죠. 네. 우리 학생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루는 편은 아닌데 네. 사실 고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좀 몸을 좀 혹사시켜 가면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편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 건강이랑 내 목표랑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네, 그게 고민이세요? 갑자기 이제 우리 학생분의 고민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네. 우리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제가 들려드리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긴난에 듣기 중 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기타를 아시니까 기타 줄을 느슨하게 매면은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나지 않겠죠. 네. 근데 기타 줄을 이렇게 잠궈서 매어서 팽팽하게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줄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은 중도의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적당하게, 너무 느슨하게도 해서는 안 되고, 느슨하게 하게 되면 몸이 게으르지면 또 마음도 따라갈 때가 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도의 안목을 가지고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도적인 안목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게으르게 되면 잠만 자게 되면 어떤가요? 공부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 어떤 신체 리듬도 많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그런 기타줄을, 우리 몸을 기타줄을 고르듯이 몸뿐만이 아니라 저는 마음도 기타줄을 고르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목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네. 네, 그래도 기타줄 예시가 적절한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20학번 정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진 고민은 제가 제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사귀거나 뭐 그럴 때도 너무 항상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그런 약간 압박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네, 네. 강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압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미루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은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견제하는 부분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예민해질 수도 있겠군요. 이 얘기를 또 들어보시니까 또 뭐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좀 우리 학생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지금 딱 방금 생각한 머릿속에 생각난 네. 내용이 이제 과거하고 미래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현재를 너무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딱 문구가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제 현재를 먼저 즐기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현재를 먼저 즐기시면서 이제 미래를 나중에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까르페 디엠입니다. 네. 그렇죠. 까르페 디엠.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마인드 체인지라는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총 7분의 학생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솔직하게 이제 다 머물러 계셨나요? 몸은 머물러 있죠. 근데 마음은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다른 생각, 집에도 한번 다녀오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맞으시죠? 네, 맞아.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고 지금 친구들이랑 저 어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별별 생각들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온전하게 100%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흘러간 한 1년, 2년, 3년 전에 친구들과 다퉜던 거, 어느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어느 교수님이 성적을 제대로 주시지 않았던 어떤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과거에 살고 있겠죠.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먼저 걱정을 해요. 그때 우리 조금 전에 시험 치시는 또 어떡할까 100일 후에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먼저 가서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오롯하게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최재용 군께서 말씀해 주신 까르페디엠 그리고 우리 임재선사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흘러간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현재 충실하기. 현재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한 달의 계획은 막 미리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한 달이 아니죠. 한 1년 정도. 좀 괴로움이 좀 많아지겠죠. 이거는 몇 월 달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줄이다 보니까 한 달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걸 하게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은 우리가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하루씩 끊어서 생각하기.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드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롯하게 마인드 체인지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 순간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질문에 대한 조금의 답변이 되었을까요?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결과가 연습이 좀 올 필요할 것 같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도 매여 있지 말고 미래에도 너무 나아가지 말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오롯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과 고민이 없으신 분들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챙겨보고 또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성현들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도 너무 정확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답을 찾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인데요.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마인드 체인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